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2,000건에 가깝고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의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회 총선에서 군산, 김제, 부안일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후보들은 정권 심판과 여당 후보가 지역을 바꿀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 도중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현장에서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에서 1심 증인인 이기재 전북대 교수의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을 일주일 앞두고 반대 신문 내용과 공소장 증거 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주의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립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2,000건에 가깝고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997건의 산악사고가 났고 덕유산과 모악산, 대둔산 순서대로 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악구조 능력을 갖춘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구조대원이 신고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19 현장 지원 모바일 시스템 등을 운영합니다. 여성 농업인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선 여성 농업인들의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많은 농업과 어업. 농촌진흥청은 남성보단 여성이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허리나 무릎에 생기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검진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턴 여성 농업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만 명이, 여성 어업인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3,000명 이상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 지역 여성 농어업인 가운데 6% 정도만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성 농어업인만 전체 8,320명, 올해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관심을 이끌어낸 수치라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자체였던 익산이나 김제, 군산에선 700~80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부안구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참여자가 많지 않은 상황.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특수 건강검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하면 모든 게 건강검진이 거기서 거기 아니야? 똑같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일반 건강검진하고 이런 여성 농업인들 건강검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내와 멀리 떨어져 사는 어민들은 찾아오는 건강검진 같이 이동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검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스 시간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일단 마을로 들어오셔서 좀 어르신들께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검진 같은 걸 받으러 갈 때도 교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특수 건강검진. 지역 곳곳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2대 총선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군산과 김제, 부안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출마 해변을 들어봅니다.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이원택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김제 부안 군산의 더 큰 성장과 전북 발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한반도의 안보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 군산 김제 부안의 주거와 교육,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없고 민주가 없는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변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는 김종훈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나라 살림이면 나라 살림, 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는 지금 세계 13위, 무역 수준은 200위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100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정부가 유지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강점으로 시정과 도정, 국정 경험을 꼽았습니다. 국정과 지역 현안을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늘 현장에서 그리고 최일선에서 진심을 다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좌초유기의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무너진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켰습니다. 최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기회를 주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일꾼은 바꿔주셔야 합니다.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제 고향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조기에 꼭 완성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끈기와 뚝심 있는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노총에서 3번의 도전 끝에 연맹위원장에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좌구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산 대야면과 회연면이 합쳐진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 저마다 정권 심판론과 전북 발전을 위한 정치적 균형론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 마음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긴장감은 다소 옅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7일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 주요 유의사항을 정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698명의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공보 발송, 마이크를 활용한 유세활동 등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소음으로 인한 항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데 차량 확성기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문자는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선 20명이 넘더라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거나 유리한 기사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건 금지됩니다. 지지를 부탁하면서 밥값을 내주는 등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한다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직 기초의원과 지지자가 입후보 예정자와 노인회 회원 등 15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고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뜻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기부라고 하면은 매표행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역 선관위나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4.10 총선에서 전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전체 의석 달성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북 의석을 석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와 경제, 외교, 노동 어느 하나 후퇴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며 올해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정권 심판이고 전북을 발전시킬 유일한 선택지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이원택, 윤준병, 김윤덕, 안호영, 한병도, 이춘석, 이성윤, 정동영, 박희승 후보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영대 후보는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남원장수 임실순창 선거구 출마한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가 농촌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황 후보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 수당을 월 80만 원으로 높이고 농약과 농기계, 비료와 사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농민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지난해 11월 창당해 전북과 전남 두 곳에 총선 후보를 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해 선거 경비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전북경찰은 27일 도경찰청과 15개 경찰서 등에 선거 경비 상황실 16곳을 일제히 설치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을 처리하고 선거 투표 개표소 등 주요 장소에 경찰 경력을 배치합니다. 호남 지역을 돌며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남원과 광주, 전남 순천 등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3,4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동안 100선을 넘지 못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3월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94.1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1월 96.5를 기록한 이후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분류되는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가계 수입 전망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현재 생활 형편 전망, 또 소비 지출 전망은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공공의전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남원만의 문제가 아닌 지리산 권역과 인질 순창 등 주변 지역까지 형성을 미치는 확장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설립이 되면 우리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많은 의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더불어 지금 남원 등 이런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우리 은퇴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도 귀촌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정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되면 그러한 관계 인구도 증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정말 소외된 동북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새만금이라든지 전주, 김제, 완주의 테크노밸리라든지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전북의 예산 중에서 전체는 이제 거의 다 그쪽에 몰려 있고, 저희 동북 지역, 저희 선거구는 정말로 굴뚝산업 갖고는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농업이 기반이 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현안인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을 좀 찾아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원의 이 모노레일 사업, 1년에 30만 명이 방문할 거라는 허무맹랑한 사업이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만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 408억이라는 빚잔치에 몰려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지방 민주당 일당 독재의 졸속 사업의 큰 상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모노레일의 흑막을 밝히고 408억의 빚을 책임지게 한 부분을 해결하게 나가겠습니다. 남원 장수, 인천, 순창 이 지역은 동북권 열악 지역으로서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 꼭 큰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돌아온 농촌 또 우리 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 농촌 지역은 그 젊은 인재가 없어가지고 아마 대기업이 유치가 돼가지고 남원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오게끔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대기업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